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부? 3부입니다. 3부. 네. 예, 3부 얼떨떨하는 사이에 3부로 왔습니다. 이제 우리 그 김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참 여러 가지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얼떨떨하는 사이에 벌써 3부예요, 그죠? 아, 벌써 3부 빠르다. 자, 보이지 않는 통장, 보이지 않는 통장. 야, 이 보이지 않는 통장을 어떻게 한마디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가정 행복. 가정 행복. 딱 가정 네 자로. 네. 좀 어렵죠, 사실. 자, 우리 그 김 소장님을 제가 아는 김 소장님의 가정 행복 중에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가 뭐냐면, 우리 김 소장님은 댁에 가서 가정에서 아내 되는 분 와이프한테 늘 존대를 해요. 근데 아내는 반말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내가 하려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아내 되는 분은 우리 김 소장님한테 존대를 하지 않아요. 반말을 한다는 것보다 존대를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마 좀 뉘앙스는 다를 거예요. 즉 뭐 존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존경이나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닐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에 따라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죠? 우리가 처음 연애할 때, 자, 우리 말 터자. 뭐 오빠 동생, 오빠 어쩌고 뭐 님 어쩌고 하다가 그냥 말 놓는 그 순간부터가 사실 진한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또 우리 김 소장님이 아내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대를 하는 또 본인이 생각이 있을 듯해요, 그죠? 이게 저는 이제 나이가 8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8살 연하인데. 도둑놈이네. 이건 뭐. 근데 야, 결혼 언제 하셨어요? 제가 2002년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쌍도둑놈이지. 지금 그런가요? 2002년도에 8살 어린. 아내가 그죠? 그때 26살. 야, 그 아내가, 네. 그때 아내가 아무것도 뭐. 네, 보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존대를 안 하구나. 지금 이제 과거 생각이 나서 그때 너무 제가 당했구나. 네, 그래서 제가 머슴처럼 마님하고. 많이. 근데 존대를 하고 안 하고의 의미보다는 저희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제가 이제 존경을 받고 싶었는데 그게 됩니까? 존경받을 가치가 있어야 남편도 또 존경을 하는데, 제가 먼저 존경을 먼저 하고 싶었죠. 존경을 내가 먼저 받으려면 아내를 먼저 존경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먼저 존대를 하기 위해서 형식적이지만 어쨌든 이제 형태, 말로서 드러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말로서 드러나는 것도 물론 그 뭐 존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존댓말 안 쓴다고 해서 존대하지 않는 것은 물론 김선생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그죠? 존댓말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부부싸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하는데 존댓말을 하면 이게 다툼이 강도가 낮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우연하게 우리 아이들이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누구한테요? 부모한테. 그 전에는 뭐 아이들도 이렇게 편하게 반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두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존댓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최근에 아내가 저한테 또 존댓말을 합니다. 너무 감격해서 목이 다 메이네요. 아, 그렇군요. 야, 아내가 드디어 그럼 몇 년 만에 아내가 존대를 한 거예요? 제가 4년 다 됐으니까요. 네. 아내가 이제 3년 6개월 정도는 네. 받기만 했죠. 받기만 하다가. 이제 최근이니까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네요. 아, 야, 박수. 야. 10년이 안 걸렸네. 네, 뭐 그렇게까지 안 갔네요. 예. 그럼요. 그러면 아내가 존대를 하기 시작했다면 아내가 조금 뭔가 그 남편한테 좀 필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요? 아내한테 필요한 거? 어떤 거? 아내가 구체적으로? 남편한테 좀 필요한 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갑자기 존대를 하기 시작했다. 명품 가방? 명품 명품 가방 사줬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부부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되죠. 근데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도 우리 운전 교육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요리도 그렇잖아요. 요리 교육을 배워야 되는데 부부가 되는 그 부부 교육을 우리가 받은 적이 없어요. 예, 저부터도 그랬고요. 또 자녀 교육도 덜커덕 애가 생기는 바람에 부모가 된 거지
어떻게 아이를 제대로 좀 잘 양육할 것인가 그렇지. 이런 것들을 저는 몰랐고요. 우리는 대체로 이제 하룻밤에 그걸 다 배워야 되잖아. 네. 하룻밤에 그날이 또 특정된 날도 아니야. 어떤데 어떤 사람은 술 먹고 그런 교육을 열심히 받는 배우는 사람도 있고 우리 하룻밤에 끝내 그죠. 하룻밤에 끝내고는 그걸 평생 써먹으려고 해. 요즘에 그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요. 집에 가서도 가족들 간에 대화가 없어요. 길거리, 지하철 할 것 없이 그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 이제 뭐 경제적인 돈을 버는 아빠는 그런 역할, 또 엄마는 뭐 음식을 해주는 그런 예. 물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대화가 채 5분도 안 됩니다. 이 이제 책에 보면 이게 그 책 그 목차 중에 보이지 않는 통장 부분에 이 책은 참 여성들이 읽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남편들도 좋습니다. 물론 남편도 좋지만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라. 네. 그죠? 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남자들이 우리 특히 명절 때 말이죠. 예. 네, 우리 친가에 가고 처가에 갔을 때의 역할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고부간의 갈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심지어 명절 이후에 이혼율이 높다고 하는데 예. 남자들의 중간 역할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친가에 갔을 때 어머님을 두고 며느리한테 너는 음식을 이런 것도 못 배웠냐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못 배웠다 왜 그래? 아니면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음식이 짜냐 뭐 이런 얘기하면 아내는 서운하죠. 서운하죠. 여기서 그 어머니한테 이 아들이 말이죠. 어머님 이거 요즘에 음식 다 못하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면박을 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못하죠. 우리 다 효도들이 많아가지고 효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런가요? 우리 꼰대님은 그런데 아닌 경우도 많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여자한테 미치는 거니까. 나중에 이렇게 되면 뭐 어머니는 며느리를 괴롭히죠. 또 반대로 또 부인한테 어머니 그러는데 왜 거기에 지금 뭐 눈도 좀 표정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치, 눈치 없는 남편. 예, 그렇게 되면 아내한테 영원히 찍히는 지옥의 불로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중간의 입장이 필요합니다. 즉 중간 입장. 예, 그러니까 중간에서 남편으로서 양쪽에 어느 편을 들면 안 되는데 남편들이 거기서 간혹 실수를 해요. 예, 거기에 대한 그런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 물에 빠졌는데 누구를 먼저 건졌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재미있게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보면 물에 빠진 엄마하고 아내하고 물에 빠진 누구를 먼저 건질까 아무도 안 건지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예. 왜 안 건지냐니까 엄마한테는 보험금이 나오고 그렇군요. 와이프한테는 새 장가를 들고 그렇군요. 그럼 뭘 상식한 XX도 있다. 그렇군요. 그렇죠. 이게 시대가 낳은 이렇게 에피소드. 그렇군요. 엄마한테는 보험금, 아내한테는 새 장가. 세상가.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목차에 보면요. 특히 이제 보이지 않는 통장의 목차에 보면 아주 그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1급 부모 자격증이 있다면. 네. 그죠? 1급 부모 자격증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없죠. 자녀 경제 교육 이런 것들 물론 우리 김 선생님 책에서도 자녀 경제 교육이라는 게 한 꼭지가 있지만 그 자녀 경제 교육이 단지 경제적인 교육도물 필요하겠지만 그 앞선에서 또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일 듯해요, 그죠? 네. 자, 그랬을 때 이 1급 부모 자격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이 그 올바르게 바로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인재로 시작은 거창합니다. 키우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본 거죠. 부모가 먼저 모범적이어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렇게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교육하는 데도 없거니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 그들의 부모 우리 부모들한테 배운 대로 그렇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해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를 이어서 이제 이어가는 거죠. 하다못해 돈 씀씀이까지. 부모가 돈을 펑펑 쓰면 애들도 그래요. 예. 부모가 책을 안 읽으면 애도 책을 안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 다 천재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씨앗을 심어주느냐가 우리 아이를 천재로도 키울 수 있고 둔재로도 키울 수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저는 매년 아들과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간다. 여행을 가서 지금 몇 살이죠,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면 8, 9, 10년 12살이구나. 네, 12살인데요. 그 엄마하고 안 가고 아들하고만. 아들하고 가면 아빠랑 둘이 가니까요.
둘이 할 대화가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왜 아빠가 버릴까봐 어. 바싹 붙어 있습니다. 그렇겠네. 딸은 또 딸들 엄마랑 내년에는 이제 딸하고 여행을 한번 가고 싶은데요. 그 여행을 통해서 얻는 게 참 많죠. 이 한라산 올라갔을 때 책에 내용을 담아놨습니다만 이게 산이 오르락 내리락 그죠? 이게 만만치 않죠. 특히 한라산이 1900 몇 미터입니까? 아주 꽤 높죠. 꽤 높죠. 예, 거기 올라가서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네가 공부하다 보면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힘들 때가 있다. 또 이렇게 편안한 평지길이 있다. 하지만 내려갈 때 이렇게 편안하고 또 정상에 섰을 때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다. 그 주변에 쓰러진 나무들도 보고 나중에 우리 아이가 크면요 그 산을 다시 오를 거예요. 할아버지가 된 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런 비재무적인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전해줄 수 있다면 1급 부모 자격증은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몸소 가르쳐준 그 지혜를 통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 그렇죠. 이게 참 특히 비재무적인 지금 보이지 않는 통장의 이 내용들은 참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네. 다들 속에 마음들 생각들이 있거든. 네. 내 아들하고 내 딸하고 때로는 내 와이프랑 어디를 여행을 1년에 한 번씩 갔다 와야지. 그런 마음 먹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절대 실행이 잘 안 돼요. 실행이 되고 실행이 잘 생각만 있고 실행이 안 되는 것하고 또 우리 김 선생님처럼 그 생각대로 실천하고 하는 그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돈을요 우리가 준비를 또 같이 해야 되죠. 네. 여행을 가려면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전에 돈도 준비가 돼야 되고 뭐 날짜를 정하고 그죠? 예. 또 그런 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강제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지인들이 사망을 하면서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 다들 손을 내밀어요. 왜 손을 내미냐 봤더니 미안함의 표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헤어졌을 때의 그런 내가 조금 더 참았더라면 요즘 이혼한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가정들이 101호 대화하고요. 102호 각방 쓰고요. 103호는 지금 집 들어온 지 남편 집 나간 지 오래됐고요. 104호는 전혀 가족 간의 대화가 없어. 그러니까 거의 집이 거의 반 이상은요. 부부 간의 대화가 없어. 이게 지금 통계적으로 이혼율이요. 엄청나잖아요. 작년에 33만 쌍이 결혼해가지고 11만 쌍이 3분의 1이 이혼을 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부부 간의 대화가 없고 힘든데 우리 아이들도 어쩌면 우리 부모들 닮아서 그렇게 살 수도 있는. 저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제 교육에 대한 금융 교육. 여행도 가려면 돈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렸을 때부터 금융 교육이 필요하죠. 그러면 매주 용돈을 작게 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니까요. 한 3,000원 줍니다. 일주일에. 그럼 그걸로 뭐 이렇게 지출 계획성 있게 쓰라고 하죠. 헌금도 하고요. 부족하죠. 3,000원 갖고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고 나면 뭐 부족합니다. 그 3,000원 가지고 지금 어디 쓰지? 부족하니까요. 어른들 같으면 뭐 커피 한 잔도 바깥에서 못 먹잖아. 스타벅스 가서 예를 들면. 그래서 문방구 가서 불량식품을 많이 사 먹는 것 같아요. 이거 싸거든요, 그거는. 근데 구두를 뭐 닦거나 쓰레기 버리고 자기 방 청소하는 걸 합니다만 구두 닦는 건 얼마 전에 제가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구두를 그냥 엉망을 만들길래. 엉망을. 그래서 그게 아마 그 구두 닦는 값이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일종의 그런 식으로. 그 반항인가요? 그렇지.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태업 그렇게 노동운동 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실질적인 노동 운동도 가르치는. 그죠? 3,000원이면 작아요. 그래서 뭐 500원 뭐 이렇게 300원씩 주고요. 그 돈을 이제 한 달 정산을 해요. 그래서 모으면 뭐 한 3,000원, 5,000원 잘 모으면 그 정도예요. 그걸 2배를 줍니다. 2배를. 네, 은행에 맡겨서는 은행에 야. 맡겨서는 그 이자를 체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돈을 제가 이렇게 주고 나서는 어떻게 쓰는지 제가 묻지는 않아요. 왜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동생하고 비교가 되니까 서로 경쟁도 되고요. 근데 가끔 이제 선지급 요청할 때가 있어요. 선지급. 네. 우리 그 상품 중에서도 선지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아들은 이제 레고를 좋아하는데 레고가 한 5만 원, 6만 원 하죠. 이게 언제 그걸 사겠습니까? 대출이네. 네, 그러니까 선지급하면 이제 깡을 하죠. 깡. 제가 고리사채업자입니다. 깡. 특히 또 이 아들하고 여행 갈 때 여행 그 계획이라든지 비용 이런 것들의 계획, 예산 책정 이런 것들을 아들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것이 이제 사실은 큰 경제 교육이 되겠다. 그죠?
이제 부산을 이제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요. 부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태종대, 뭐 오륙도, 뭐 오륙도, 이제 쭉 해운대, 이게 뭐. 그렇게 정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예, 부모 입장에서. 근데 이제 저는 아들한테 너가 가고 싶은 곳을 이제 정하라. 그럼 요즘 네이버가 있으니까 그죠? 네이버. 거기 가서 이제 찾아봅니다. 그리고 여행 경비는 아빠는 이번 여행에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딱 정해 놓으면 그 한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쓰는데 예. 거기서 남긴 금액의 일부를 아빠가 주겠다. 그러면 얘가 호텔 갈 것을 이제 모텔로 그다음에 이렇게 좀그 음식도 좀 조절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여행과 또 경제 교육을 같이 겸하게 그렇겠네. 되죠. 아주 기막힌 교육 방식인데 아빠가 좀 불리할 것 같아요. 그럼 아빠가 제대로 못 얻어먹겠는데 맨날 라면만 먹는 거에 많이 남기려고. 뭐 그 음식은 그 거기에 안에서 예. 또 나름대로 또 추억도 쌓아가면서요 대화를 예. 또 많이 하니까 참 예.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제일 문제가 지금 교육비잖아요. 네. 그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교육비를 어떻게 하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책에도 이런 꼭지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교육을 못 시킬까? 사실은 조금 전에 여행 가는 것도 100만 원 예산 예를 들면 그것도 다 그런 어떤 돈을 투자해 가면서 산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얼잠 프로젝트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삶이 팍팍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교육비가 뭐 이렇게 늘 좀 갈등해요. 맞습니다. 돈이 없으면 교육을 뭐 시킬까라고 물음표를 달았는데 시킬 수 있다라는 뜻인데 그렇죠. 그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사교육비가 엄청납니다. 네, 노후 준비를 포기하고요.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비를 거의 뭐 전부라고 할 정도로 지원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학원을 또 부담돼서 못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옛날엔 개천에 용난다라는 말이 있었죠. 요즘 예. 개천 자체가 없어요. 없나요? 예. 요즘 뭐 그런 얘기가 무스개처럼 뭐 그런 뭐 일어나는 경우도 아예 없죠. 예. 근데 저는 각자의 타고난 게 있다고 봐요. 그 이승엽 선수가 우리 국민 타자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만약에 농구를 했다. 그러면 아마 크게 성공하지는 또 못했을 수도 있겠죠. 농구공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가지고 못 넣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타고난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 아들 같은 경우는 되게 꼼꼼한 편이에요. 예, 종이컵을 한 박스 사가지고 던져주면 그거 가지고 노는 모습도 아주 꼼꼼하게 쌓고요. 예. 지호는 후다닥 치고 확 무너뜨리고 예. 그 안에서 종이컵을 밟으면서 놀아요. 아. 그 오빠는 그걸 펴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걸 갖고도 노는 게 한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다르다. 예. 노래 잘하는 아이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들도 있는데 요즘 흔히 말하는 의사, 판사, 검사 이게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저희 진로는 태어나자마자 어렸을 때부터 너는 판사해야 돼요. 야. 저도 그 판사의 꿈나무였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 부모가 지켜보고 그걸 칭찬하고 칭찬하고. 사실 칭찬하지 못할 일도 많이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어린이 병동에 한번 가보면요 어. 아픈 아이들 너무 많아요. 그렇죠. 밥 잘 먹고 잘 지내는 것만 해도 사실 감사한 일인데 그런 마음이 좀 덜 그러니까 아까 느끼죠. 우리가 일부에서 이야기했지만 숨 쉬고 사는 것만 해도 한 달에 900만 원을 번다. 네. 그죠? 예, 근데 자녀가 한 4인 가족, 5인 가족 되면 그것만 해도 얼마야? 네. 49, 36, 59, 45. 거의 뭐 수천만 원을 버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칭찬해야 될 일이 많고 감사해야 될 일이 많은데 부모들은 그것은 당연한 거고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죠? 네. 예, 그런 교육비도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죠? 저는 가족 간에 특히 자녀들 간에도요 돈과 관련돼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에 예. 부채가 얼마 있으니까 그렇지. 이번 달에 우리 가정에서는 이런 외식을 못 하게 될 이유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과 빚이 얼마라는 거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은 가정 경제에 관심도 생기고요. 또 그렇죠. 용돈 교육을 통해서도 가죠. 많은 것들 배웁니다. 지혜를. 요즘에 결혼 비용을 부모님들이 많이 지원해줘요. 그 미래세 은퇴 연구소에 보면은 부모가 내 결혼 비용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경우가
35%인데 아니오가 65%였어요. 아니오가. 네, 그리고 남들은 나보다 더 지원 받은 경우가 많다. 이거는 얘가 52%예요. 아니가 48. 나쁜 자식들이네 이놈. 그 이게 지금 뭡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지금 어떻게 컸는지는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꼰대가 들으면요 그냥 머리까지 확 돌아오거든. 이놈의 자식들만 당장 데리고 와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또 반대거든요. 2014년도에 그 우리 임병장 사건이 있어요. 예. 그 우리 군대 내에서 구타로 인해 가지고 총기로 5명을 사망하고죠. 그다음에 윤일병 사건이 그 2달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구타로 참으면 윤일병, 그죠? 못 참으면 임병장. 그렇게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들이 뭐냐? 과연 이게 사고 원인이 이 가족 간의 대화. 그리고 요즘에 게임 많이 하잖아요. 예. 저희 아들은 이번에 이제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5학년. 이제부터 스마트해졌네. 네, 스마트해졌는데 스마트폰을 사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A4 용지로 2장을 쓰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렸을 땐 그걸 못 쓰죠. 한 장을 못 씁니다. 아빠를 사랑해서, 아빠랑 전화해서 몇 줄 쓰다 보면 쓸 게 없어요. 아빠를 사랑하는데 왜 스마트폰이 필요해? 전화하려고. 근데 그 내용은 게임하고 싶어서 게임하고 뭐 그거였는데요. 어렸을 때 뇌가 사실 아이들은 1000g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성인이 되기 전에 스마트폰 전자기기로 거기에 신경이 가게 되면 뇌가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죠. 예. 임병장 사건을 보면 이게 사실 게임하는 새 친구들은 괴롭힘을 내가 총을 이 동료들을 이렇게 살해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충격을 판단을 못 합니다. 당장 힘드니까. 그러니까 쏴버리는 거죠. 게임도 이렇게 본능적으로 누르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12살까지 아이들이 내가 성인으로 크니까 그때까지 스마트 기기는 가급적이면 사주지 않고 안 사주면 아이들이 또 우울해합니다. 그 이유를 아빠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대화를 통해서 지출도 줄어들고 아이들도 올바로 양육할 수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주 있죠. 예, 오늘 우리가 이제 1부, 2부, 3부에 걸쳐서 보이는 통장, 보이지 않는 통장 서두에 참 희한한 책이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1부, 2부, 3부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책이 왜 지어졌고 또 이 책이 참 중요한 내용들 왜 보이는 통장, 보이지 않는 통장 이게 결국 조화잖아요, 그죠? 조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면 행복이 빠지거나 또 이렇게 돈을 잘 모으지 못하는 이것들이 참 균형 있게 가야 된다 이런 책으로 1, 2부, 2부, 3부를 진행하는 동안에 듣는 분들도 잘 정리가 되고 물론 이제 구체적이고 이런 실천 이런 많은 내용들이 책에 담겨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뭐 꽁꾸로 뭐 돈 없이 그냥 꼴딱하고 삼기려고 하지 말고 인터넷 서점이나 이런 데 또 주문하셔서 보시면 참 많은 그 월급의 자매야 책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될 같이 또 줘야 돼요, 같이. 아니 우리 책 사지 마세요. 우리 책은 우리 청취자들이 안 사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안 사도 됩니다. 안 사도 되고 지금부터는 보이는 통장, 보이지 않는 통장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밀기로 작정했으니까 사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이는 통장, 보이지 않는 통장을 좀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깔끔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세상을 떠나죠. 죽음으로 가는 인생은 죽음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요. 이게 사실 우리가 밥 먹고 돈 벌고 그죠? 똥 싸고 그리고 이렇게 살다 가고자 하는 인생은 우리가 아닐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의 그 선택, 아빠가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사는 것에 우리 아이들이 운명이 달려 있는데 이게 대를 이어서 간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명문 가문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들이 지금 가족이 붕괴되고 대화가 없는 이런 어렵고 총체적으로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옥 아닌 지옥처럼 그런 난국에 살고 있습니다만 정말 조금이나마 책을 통해서 희망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 삶의 경험을 담은 책이니까 정말 삶이 변화되는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나왔다면 저는 책을 쓴 보람을 거기서 찾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해주셨지만 딱 그런 책이에요. 보이는 통장, 보이는 보통 책을 쓴 저자들이 책 내용하고 다른 삶. 그죠? 다른 행동, 다른 선택을 하면서 책하고 엉뚱하게 이상한 책을 쓰는 분들이 있고 그게 이제 이상한 책이거든. 근데 좀 말씀 듣고 또 우리가 김민주 소장님을 제 개인적으로 곁에서 늘 오랫동안 보아왔던 분이라 이 보이는 통장, 보이지 않는 통장이 실제의 모습, 실제의 생각 그대로 써진 책이기 때문에
결론 이상하지 않는 책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정직한 이상할 책이다. 뻔했어요. 예, 이상할 뻔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 책을 깔끔하게 한번 읽어보시거나 또 주변 분들에게 좀 추천해 주시면 이 사회가 그죠? 예, 가정이 아주 행복하게 변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1부, 2부, 3부 동안 숨어서 우리 그렇게 오히려 서버로 수고하셨던 우리 뭉치 양승민 님에게도 뜨거운 박수를 함께 보내면서 이 방송 1부, 2부, 3부 깔끔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